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좀 지배하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 지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굉장히 큰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오늘 시초 고점이었던 코스피 지수가 종가는 마이너스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초 플러스 3.62%까지 폭등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마이너스 1.78%까지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보이면서 굉장히 큰 전강 후약의 흐름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지금 장중 고점 대비 마이너스 4%가 넘는 큰 조정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마음고생이 좀 많았던 하루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요약을 해보자면 코로나19 테마주들은 지고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강풍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새롭게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 조강 I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본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수소 충전소 관련된 핵심 부품 국산화를 실현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게 나온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추정되는 그런 2020년도에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측면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한간의 이제 예측으로는 2020년도 실적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시장 기대감과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슈로 본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모빌리티 사업 영역에 있어서 이제 모빌리티라 하면 전기차 배터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라 한다면 수소 충전소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어낸 기업으로 우리가 2007년도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당시에 수소 경제 이슈들이 부각되었던 시점에 본 종목의 주가가 10,000원 그리고 11,000원, 11,500원 구간이었는데요. 자, 이 구간 영역대를 이 천정 구간대를 오늘 강하게 뚫어내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새롭게 매수기에 노려보시는 분들은 잠시 그 뜨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나중에 폭락장이 오게 되면 바닥권 영역에서 재진 있기에 저가 매수기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삼성전자건 애플이건 이 세상 이 인류에 있는 그 어떤 자산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부동산도 불패의 그런 공식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 7%, 8%씩 조정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으므로 어찌됐건 이제 큰 그 부동산보다 변동폭이 큰 주식 시장에서는 고가일 때는 매도하지 않고 저가 매수하기 좋은 박앤세일을 진행하는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공략해 나가시는 매매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주가 지금 2007년도 이후에 지금 큰 상장 이후의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자, 앞으로 실적의 변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매출액적인 측면들은 오히려 2005년도 당시가 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실적 영업이익 그렇게까지 큰 증가 추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차 시장에서 수소 충전소를 공급하는 과정 속에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자, 본주는 오늘 분봉상으로 거래량 터진 캔들의 고가 영역대인 저가 영역대인 자, 12,000원 구간과 12,500원 영역대 12,000원, 12,500원 영역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에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령제약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주 치고는 거의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령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항암제 관련된 이슈가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령제약이라는 종목이 항암제 관련된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용각산이라는 제품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는 풍문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풍문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코로나19 테마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19 테마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던 제약주인데 뒤늦게 이게 급등이 나오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폭등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테마주들의 주가 움직임과 좀 유사하게 흘러갈 만한 여지가 높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어찌됐건 이제 보령제약 종목의 매출액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2010년도부터 꾸준히 매출이 상승해 나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자 올해 코로나19 폭락장 속에서 재무제표적인 측면들이 뭐 상승은 있으나 7,000원, 8,000원 혹은 작년 저점이었던 뭐 만원대에서 주가가 2배, 3배 올라갈 만한 아직까지는 과거 지표이긴 하나 재무제표 상으로는 항암제 관련 매출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일 뿐 실질적인 수혜가 아직 재무제표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리면서 자 어찌됐건 본주는 지금 일봉상 추세 하단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주가 조정 턴이 오고 이 일봉상의 저가 이제 추세 하단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즉 14,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오셔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주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자 지난 박스권 상단인 자 25,000원과 21,500원 가격대를 마지노선 잡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시세 노려보셔라. 자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의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던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거래량 터진 캔들들의 저가 영역대 짧게는 22,500원 더욱더 짧게는 23,500원 구간 지지선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전에 보령제약 종목을 거래하셨다면 이미 충분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뭐 23,500원이 됐든 22,500원이 됐든 21,500원이 됐든 25,000원이 됐든 주요한 지지선 이탈할 때마다 이제 자율적으로 수익 챙겨 나가시면서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뭐 오늘 고가에 물렸다 혹은 내일 아침에 폭등할 때 따라갔다가 최고점에 물리시게 되시는 분들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주요한 지지선 이탈한다면 일정 수준의 손절까지만 감수하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방 종목입니다. 지금 IPO 관련된 광풍이 지난해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IPO 관련주로 대박이 났고요. 자, 명신산업 자 신규 상장 직후의 주가가 13,000원에서 6만원까지 4배가 넘게 폭등했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자, 이 종목으로 지금 큰 부를 일구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공모가 3만원 대비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 수준까지 2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무상증자 가격이기 때문에 뭐 당시에 공모가보다 조정받은 저가 영역대 지금은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만원이지만 과거에는 공모가 3만원인데 2만원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30만원까지 갔는데 무상증자 가격을 고려한다면 60만원을 간 것이기 때문에 60배가 올랐습니다. 즉 뭐 바이오 특례로 상장되는 기업들 혹은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중에서 뭐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대로 박셀바이오와 명신산업과 뭐 지난해 히트를 친 뭐 SK 케미칼 등 이제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많은 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신규 상장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장 이제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기에 나섰는데 그와 관련해서 물류 관련주인 동방이 자, 쿠팡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인데 그 코로나19 뭐 물류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삼중천정 구간을 역대급 거래량으로 뚫어내고 오늘 종가도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간단하게 밑으로 2,65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쿠팡이 나스닥 신규 상장되는 그 IPO 일정에 맞춰서 IPO 되기 한 일주일 전까지 추가 시세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노려보는 매매 전략 좀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동방이라는 종목이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한가 말아올리고 장 막판까지 코스피 지수는 전강후약의 흐름을 나타나면서 장중 마이너스 5%, 코스닥은 마이너스 4%의 하락 변동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목은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쿠팡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와 자, 동방 종목을 좀 차트를 확대해서 과거력을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2011년도, 12년도 당시에 주가가 7,000원, 그리고 2015년도 당시에 주가가 3,600원 정도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위로는 이제 2,650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위로는 3,000원에서 3,600원 가격대 지난 고가 영역대를 돌파해 나가는가 여부를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5년도 이후에 최근 보지 못했던 거래량으로 코로나19 물류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쿠팡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자, 이런 구간입니다. 자, 박스권 하단, 추세 하단에서 저점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 이 구간이 미래에 온다면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손절 잡고 공략해서 다음번 추세 상단까지 큰 상승 파동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NX 종목입니다. 자, NX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NX 종목입니다. 자, NX는 주방용 및 이제 음식점용 음식점에 사용되는 그런 목재 가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자, 가구 업체가 지금 하필이면 CES 2021 이제 그런 가전제품 박람회가 시행되는 오늘 공교롭게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가전이라는 테마가 뭐 스마트홈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스마트홈이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시스템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집값에 따른 고가의 가전제품 혹은 고가의 인테리어 관련된 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서 이런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홈 IoT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할 만한 여지가 NX 종목의 상승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남겨드리면서 자, 어찌됐건 본주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가 영역대를 오늘 뚫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주는 현재가 1,735원 기준 1,5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1,850원 플러스 알파 구간을 목표로 여러분들 추가 시세 누르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NX 종목이 2019년도 적자 기록을 했고요. 2020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더하면 적자입니다. 자, 적자를 기록하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NX 종목은 이번에 회사 자체적으로 실속을 챙기는 그런 주방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주택 공급 확대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들, 가구 업체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주가는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800억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11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105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그중에 지분 지금 다시 NX 종목의 지분을 보면 그 중에 약 33%, 35%, 3분의 1 정도가 이미 잠겨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고가에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폭탄이 일단은 1,850원 가격대, 1,850원 가격대 돌파 확인하시고 돌파한다면 그 위로 2,250원 구간을 2차 목표로 잡고 추가 시세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본주는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 위치에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다음으로 자, NFC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FC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숙한 종목이실 것 같아요. 제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찍어드렸지만 제가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인 배당락일에 이날이죠. 이날 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로 공모가 대비 주가가 빠지고 저점 찍고 반등할 때 공략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자, 이 종목은 1주에서 2주 스윙으로 공략을 했는데 매수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만에 상한가를 잡아내면서 매수가 대비 42%의 상승 파동을
누려보게 된 종목이 NFC라는 종목입니다. 자, IPO 신규 상장 종목들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 신규 상장 직후에 바로 가는 케이스 혹은 바로 갔다가 꼬꾸라졌다가 N자형 패턴으로 가는 케이스 혹은 상장하자마자 그 고가를 그 시점을 고가로 해서 빠지다가 U커브 형태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구간이 고점으로 해서 주가를 공모가 밑으로 빼고 다시 여기서 물량 잡아서 혹은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린 케이스가 바로 NFC라는 케이스다라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U커브 형태의 패턴을 그리는 종목이 바닥권에 있다면 그리고 공모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큰 시세 만들어낼 여지가 높으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KTH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TH 이 종목은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 이번에 쿠팡 관련된 이슈로 지금 신고가 영역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T의 자회사로 KT의 그런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하고는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을 협력 관계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쿠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쿠팡의 OTT 사업의 파트너사로서 협력 관계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쿠팡이 나스닥의 신규 상장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에 오늘 신고가 영역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본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박스 상단 지금 오늘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밑으로 6,500원 가격대 그리고 조금 짧게는 7,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직전의 고점이었던 9,000원 혹은 9,000원 혹은 8,000원에서 9,000원 가격대를 목표로 청산기에 누려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봉상인데요. 자, 이 상승 추세를 오늘 깨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본주 아까도 일봉상으로 6,500원 구간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분봉상으로도 6,400원, 6,500원 그리고 짧게는 6,700원에서 자, 7,000원, 7,200원 가격대의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 종목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와 통상적으로 그런 IPO 관련주들은 실제 신규 상장 되기 일주일 정도 전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쿠팡이 신규 상장 될 때까지 수익분은 익절선 올려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상승률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자, 한 종목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삼성공조 종목을 보고 가고자 합니다. 자, 삼성공조 종목은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약 800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주주 지분이 거의 60% 정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의 시가총액이 350억 미만입니다. 유통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350억 미만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를 살펴보니까 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청산가치 영역이 2,1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코로나19 사태에서 적자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자본 총계가 2,200억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그런 청산가치적인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동차 부품주로 그동안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빌리티 사업 영역에 2008년도, 2009년도 이제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때 그리고 2020년도 작년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 4%, 2%를 기록을 하였으나 기존에 일궈놓은 기업의 자본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 본주는 지금 미래차 관련된 종목, 모빌리티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로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를 가늠해야겠으나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본주는 8,600원 그리고 9,300원 영역대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 11,000원 그리고 2차 12,000원에서
13,000원 플러스 알파 구간을 목표로 청산기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뭐 그동안에 바닥을 기고 있었던 종목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역대급 거래량과 역대급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그동안 뚫어내지 못했던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오늘 한 방에 뚫어냈습니다. 자, 이것의 이 의미는 즉슨 앞으로의 추세 전환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이지 않는 거래량으로 조정받았던 이 매물 영역들을 강하게 돌파해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오늘의 거래량과 오늘의 상한가 캔들에 표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시가총액 오늘 올라서 800억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청산가치 영역대는 주당 2,000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밑으로 9,300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 11,000원, 12,000원 플러스 13,000원 플러스 구간까지 추가 시세 누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락률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뛰어잡는 것보다 조정받은 종목들의 저가 영역대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지바이오 종목인데요. 자, 신규 상장되자마자 분할 상장되자마자 자, 800원짜리였던 주가가 지금 1,300%가 오른 것 같아요.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싼 고점을 찍고 오늘의 주가 자, 마이너스 22%까지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싼 고점 영역대에서 저가가 그 직전에는 6,000원이었는데요. 이 6,000원 구간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이 종목이 과거에 800원으로 신규 상장이 됐던 분할 상장이 됐던 그 가격대까지의 회귀하는 폭락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리면서 자, 일단은 본주의 경우에는 자, 주요한 지지라인 때 얼마인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00원 영역대, 7,600원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제가 이런 주가 흐름 여기서 더 주가 무너지고 이 6,000원도 이탈하면 더욱더 좀 안 좋은 주가의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하시면서 자, 일단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관심 종목 삭제하셔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래일 폭락하고 잠깐 반짝하고 올랐다가 또다시 약세 전환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력이기 때문에 자, 너무 갑작스럽게 폭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겠으나 본 종목은 이미 1,000% 이상 폭등한 싼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밑으로 아까 이제 살펴드렸던 자, 6,900원 가격대 그리고 7,600원 가격대, 7,600원 가격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주요한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지홀딩스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까 살펴봤던 이지바이오 종목보다는 괜찮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실제로 이지홀딩스 종목의 우리가 재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적인 측면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첫 번째, 매출액이 늘어나고 단기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 총계가 자 10년 전 1,000억 원대에서 지금 자본 총계가 7,000억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폭락장 속에서 3월달, 6월달, 9월달 계속해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가 기업의 성장에 맞춰서 올라갈 만한 여지가 높은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과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이력이 있고, 최근에는 닭고기 관련주, 식품 관련주 이렇게 또 부각이 조류독감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은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 한 주 보초병 세워 두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이 기업이 4,000원 가격대, 3,7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 4,400원 수준, 4,000원 초반대 가격을 단기 저점으로 하고 분봉상, 일봉상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이 구간처럼 단기 폭락한 저점에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이 갭으로 하락한다면 보초병 세워두시고요.
이번 주 단기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추적해서 장중 단타로 진입기에 누려보시면 좋은 종목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뭐 우리 VIP명 회원분들은 뭐 이지홀딩스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온다면 제가 또 매수기에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간단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자 비트코인 관련된 뭐 이제 차트를 잠깐 띄워보고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 차트를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자 이거를 또 지워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거래일 동안 지금 4,800만 원, 4,900만 원 수준까지 폭등했던 비트코인이 지금 장중에 3,600만 원대까지 폭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약 1,200만 원 정도 3거래일 만에 폭락이 나왔는데 자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유동성의 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투여를 시키고자 하는 그 유동성이 찍어낸 달러가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냄으로써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 자산 시장으로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요, 주식 시장 올라가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갑니다. 자, 한정된 자원, 비트코인은 총 채굴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90%에서 95%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증시에 투자하겠다, 미래차 관련주인 테슬라에 투자하겠다 해서 지금 자산 시장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거품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우리 비트코인 할아버지께서 우리 지금 광풍의 지금 대폭락의 끝에 전조인 우리가 흑산병을 최고점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1월달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에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코스피 지수 폭락하고 코스닥 지수 폭락했습니다. 자, 거짓말 같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업종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차트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의 종합 차트입니다. 자, 차트는 기본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 2008년도 차트를 볼게요. 자, 비트코인 광풍이 나타나던 시절 우리가 2008년도의 차트를 이렇게 확대해 봤습니다. 자, 2008년도 1월달 비트코인이 2,800만 원 수준에서 폭락을 하자 코스피 지수도 폭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발발하면서 뭐 보호 무역에 대한 이슈로 증시가 무너진 부분들도 있는데 어찌 됐건 그 선제적인 뭐 가늠자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폭락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무너졌던 과거력이 있다. 지금도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면 그런 자산의 뭐 거품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산 거품이 꺼짐에 따른 글로벌 자산의 거품, 고평가되어 있는 과열 양상이 좀 진정 국면으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도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와 뭐 똑같진 않지만 폭락한 시점과 급등하는 시점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폭락하던 2018년도 1월 달을 이후로 2019년도까지 비트코인이 박살났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도 차트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잠시 올라갔어요. 잠시 딱 한 달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단기, 장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과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과 그리고 신라젠의 임상 3상 실패로 인해 2019년도 코스닥 지수가 비트코인처럼 거품이 꺼지는 박살나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한 번 더 박살나고 지금 신고가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차트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마지막 비트코인 종목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도 2020년도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자, 이 구간을 저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폭락 전조에서는 자, 이 구간 자, 고가 영역대에서 1중 천정, 2중 천정, 3중 천정 우리가 뭐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M이죠, M.
W죠, W. 이런 M자형의 패턴 그리고 W자의 패턴으로 자, M 이렇게 그러면 이제 M이죠. 이제 첫 번째 천정, 두 번째 천정, 세 번째 천정, 즉 미국 알파벳으로 M자형의 대폭락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시세 거품의 끝이 나타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M자형의 패턴을 가지고 이중 천정, 삼중 천정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 폭탄을 떠넘기고 이게 폭락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은 첫 번째 천정이고요. 앞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빵번의 탈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이 비트코인 광풍의 끝일지 모르겠지만 과거 첫 번째 비트코인 광풍의 끝은 2,800만 원에서 400만 원 밑으로 폭락을 했다. 즉 이 비트코인 자산 가격이 7분의 1 토막이 났었던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800만 원까지 폭등하고 장중에 3,700만 원 수준까지 폭락했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주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이 비트코인의 차트가 앞으로 비트코인 자산의 거품이 꺼진다면 결국에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올라간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유동성을 기반으로 올라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도 떨어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부각이 되었던 이제 반도체, 컴퓨터 제조업체, 그래픽카드, CPU 업체들의 몰락,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자,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일단은 미국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선물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1월달 같이 무너졌다. 코스닥 지수도 같이 무너졌고 코스피 지수도 같이 무너진 과거력이 있고요. 이번에도 정말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장중에 폭락했을 때 코스피 지수도 잘 가다가 마이너스 5% 하락 변동폭을 보이고 잘 가다가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4% 하락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뭐 북한발 그런 군사적인 리스크가 부각되었긴 했지만 정말 공교롭게도 자산 가격에 거품이 빠지는 시점이 우리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버블의 끝이 어떻게 뭐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 증시에 이제 앞으로의 큰 이벤트들이 3월달 한계 기업들이 휴지 조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런 뭐 심판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달까지 2020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관리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적자를 지속해왔던 기업들과 혹은 뭐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뭐 감사 보고서가 지연되거나 제출이 안 되는 기업들은 한 30여 개에서 50여 개 종목들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거나 뭐 상장 폐지가 되면서 휴지 조각이 되는 정말 투심이 얼어붙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3월 16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증시가 너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어요. 6개월 금지시켰다가 6개월 연장하면서 올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러한 투심이 악화되는 그런 상패 시즌과 비트코인과 자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그 고가 영역대에서의 움직임과 공매도까지 공매도라는 기름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 증시의 단기 조정 혹은 조정의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부분들 반드시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 당시에 주식 거래를 하셨던 분들 혹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이 무너지는 기간 동안 초기 대응을 안 했을 때 엄청난 하락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해도 초기 대응 반드시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조금 지워진 것 같은데 다시 키고 가도록 할게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가장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위지트라는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지트 종목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신고가 부근에서
자, 정말 뭐 비트코인이 폭락하자 다시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주 자, 이렇게 저가와 저가의 선을 이어봤을 때 자, 이 종목의 주요한 지지 라인은 1,450원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1,450원 구간을 이탈한다면 이 종목은 슈팅 조정, 슈팅 조정, 슈팅 이후에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시세가 끝나고 다시 바닥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또 상승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다는 부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첫 번째 폭등할 땐 좋습니다. 자, 너도 나도 행복하고 너도 나도 수익이고 너도 나도 돈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폭락의 끝에는 급락이 있었고요. 그 급락한 이후에는 거의 약 3년 동안 2009년, 2020년도, 2021년도 약 3년간의 박스권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비트코인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마무리되면서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면 위지트 종목의 차트도 이 비트코인 차트와 유사하게 이 폭락한 저가 영역대에서 1년, 2년, 3년 바닥을 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 고래들이 바닥에서 물량 확보하고 주가를 비트코인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렸을 때 다시 한번 테마주로 분류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조금 잘못 물렸다가는 수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2,9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비트코인이 무너지자 2009년도, 2020년도까지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비트코인 광풍에 겨우겨우 2,200원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고점을 돌파도 못했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무너지면 또 오랜 기간 몇백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또 가게 될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 소중한 투자 자산은 1,45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까지만 확인하시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이 뭐 한 번, 두 번, 싼 고점, 삼중천정까지 한 번, 두 번 정도 더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구간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밑으로의 지지선은 1,450원, 위로의 목표가는 1차 1,950원, 2차 2,25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종목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자, 이 종목도 2008년도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에 주가 500원짜리, 600원짜리가 만원까지 1,500%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거품이 꺼지자 만원에서 주가가 2,000원까지 마이너스 80%의 엄청난 폭락을 거듭하고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동안 정말 힘겨운 구간을 지나고 나서 지금 몸통까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심지어 2008년도 비트코인이 꺼질 때 그 고점을 회복하지도 못했어요. 자, 이 만원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50%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뭐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 이때의 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가 전체적인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총 거래소의 거래대금 자체가 좀 작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4천만 원대까지 3,900만 원, 3,800만 원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지만 그 외에 뭐 중소형 혹은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은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기술 투자 종목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비트코인 가격의 3,200만 원 그리고 3,500만 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밑으로는 4,500원, 4,400원 그리고 4,600원 가격대 지지선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4,400원, 4,600원 가격대 반드시 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기술 투자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자,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긴 했으나 자, 뭐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좋아지는 케이스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창투사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가 투자를 진행한 종목들이 주가가 잘 올라가거나 뭐 IPO에 성공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올라가는 종목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과거에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이 꺼졌을 때, 비트코인 자산의 거품이 꺼졌을 때 이 종목이 마이너스 80% 폭락을 기록한 과거력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의 주요한 지지라인대가 5,000원에서 4,400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 저항 구간이 앞으로는 주요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본주는 4,400원, 4,600원 갈 때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1차 5,500원, 2차 6,500원 구간 목표로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비트코인 가격이 3거래일 동안 폭락을 했습니다. 이 자산에 대한 거품, 뭐 자산이라 하면 뭐 금도 있겠고 비트코인도 있겠고 부동산도 있겠고 뭐 주식시장도 있을 건데, 일단은 거품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되는가, 혹은 이 거품의 피날레 슈팅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인가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기술 투자를 끝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매일매일 급등한 종목들이 있고 하락한 종목들이 있을 건데, 이 종목은 꼭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혹은 카톡방의 그런 채팅을 통해서 미리미리 요청하시면 저도 종목 선정할 때 참고해서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상승률 하락률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